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통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박범계 의원님. 예, 발음하기가 가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 그 취재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단독은 딴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의원님 마이크 조금 내릴게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아마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걸로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소위 전체의 법사위의 태도를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재석하고 있으면 부결 표시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나가는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법안이 워낙 많아요. 오늘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사위 고유법 말고 타위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한 90개 가까이 되니까 꽤 오래 걸릴 거고 명태균 특검법이 어느 부분에 앞부분, 중간, 뒷부분 어느 쪽에 그게 배치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배치되면 나갔다가 들어올 거고 뒷부분에 배치되면 훅 나가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대체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늘 그 사람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근데 빼박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증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뒷대목이 다 나옵니다. 5월 9일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아니 근데 누구에게 권한이 딱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공당의 공천에 누구한테 딱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천을 어떻게 해요? 예.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누구 그걸 알고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공식적인 권한을 통한 최종 결정이 아닌 비공식적인 비권한에 의한 어떤 강압 어떤 비선 라인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인 내일이면 당장 대통령이 될 사람의 어떤 위세, 권위를 갖고
제끼는 네. 밀어 제끼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불법인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본인이 네, 그렇죠. 불법인 줄 알고 네, 저렇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말을 잘 안 듣네. 아무튼 예. 뭐 복잡하니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네. 뭐 이런 예. 등등의 얘기들은 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직접 통화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일을 거의가 아니라 절대 취급할 수가 없는 입장인 사람조차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우리 보좌관 한 뭐 저하고 이제 동구동락을 함께하는 10년 가까운 우리 보좌관하고도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통의 관계가 뛰어넘는 예. 아주 특별한 본인이 저 지위에 갈 때까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네.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뭔가 세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보온 차원에서 그렇죠.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렇죠. 그렇지 라는 않으면, 말을 안 하면 안 예, 된다. 설명할 수 없는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 뒤이어서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못 틀어드리는데 김건희 씨가 또 40분 후에 전화를 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선인이 통화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지금 뭐 윤한홍, 권성동이가 반대하고 있는데 네. 잘 될 거다. 예. 내일 취임식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지 않고 들어보고 있죠. 밀라 그랬어요. 네, 밀라 그랬어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부부가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에 옆에 김건희가 예.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그 어간에 예. 그 옆에 바로 윤석열. 윤이 있는 예. 어떤 무슨 말이 조금 나옵니다. 요 예, 사이에 예. 그거 준비되면 이따가 한번 다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단서가 나왔으면 즉각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 복잡하죠, 그게. 예? 복잡해요? 예, 복잡해요. 그냥 일단 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창원지검에서는 네. 포렌식 하게 된 계기가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또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임의 제출이라고 네. 한 거고 임의 제출 전에 임의 제출은 12월 12일입니다. 예. 옛날 12.12 뭐 군사 쿠데타 그 날짜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명태균 씨의 이제 주장은 나중에 했지만 네. 법정에서 했지만 그 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기를 검사가 그거 뭐 전자레인지 돌려라. 그래서 증거인멸 예. 교사했다라는 주장을 나중에 네. 제출한 뒤에 이제 뭐 자기가 원한 대로 지금 뭐 봐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 폭로를 할 즈음에 네. 그런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명태균 씨하고 변호인이 저걸 이제 제출하겠다 한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약간 반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명태균 씨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만나보셨지만 명태균 씨가 일단 보통 우리 쪽 좀 표현이 이상하다. 뭐 저나 뭐 장 기자님이나 예. 아무튼 뭐 진보 쪽 예. 사람들을 만날 때 횡설수설하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한 36, 7곡지의 기사를 쓴 사람이라서 딱히 횡설수설이라고 하기 아니다. 좀 예. 아니 어쨌든 본인이 할 말은 분명하게 해서요. 인터뷰를. 그렇게 그거죠.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거 봤죠? 예. 횡설수설 없죠. 없어요. 예. 자기의 목적과 일목요연하게. 취지에 정확하게 예. 떨어져서 감사의 표시까지 일목요연하게.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명태균 씨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저 만났을 때 처음에는 횡설수설, 그건 떠보기 위한 것이고, 네. 잘 알아듣지도 못하네. 뭐 이런 반말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그 네. 참느라고 힘들었지만 예. 법무부 장관 그건 뭔지 압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눈치도 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도 하는데 역시 예. 눈치가 빨라서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네, 예. 뭐 알아차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횡설수설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그리고 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공,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는 저 황금폰이라는 것을
변호인 남성원 변호사의 약간의 좀 신중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입장과 다르게 네. 승부를 가져간 겁니다. 12월 12일 날 예. 임의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검찰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임의 제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11명 있을 때죠. 네.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느냐. 딴 데 갖다 줘. 우리 부담스러워. 이것이 팩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종의 연출 네.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 짓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 왜 내느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 중요한 그 황금폰을 막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포렌식을 하는데 명태균 씨 주장은 남상은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 황금폰 3개와 USB 로봇 모양 USB를 포렌식 하는데 단 보는 거는 창원 그 내에서 일어났던 선관위가 고발하고 강혜경 씨하고 티격태격하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한해서 이걸 포렌식해서 본다라는 동의서를 서약서를 썼다.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그런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명태균 변호사인 남상은 변호사가 이렇게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의 요지는 결론은 창원지검의 11명의 에이스 등이라고 해서 거의 한 그 특별수사팀 비슷한 규모를 꾸렸지만 실제로 김건희 부부의 말 그대로 공천 관여와 관련된 네. 또는 뭐 다른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볼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아까 질문은 창원지검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사 의지가 없었다. 없는 차에 지금 포렌식을 하니까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고 명태균 씨도 저를 만나고 뭐 우리 장 기자님도 만나고 등등등등 만나가지고 하나 둘씩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상은 그렇죠. 변호사를 통해서 막기 어려운 상황. 특검법도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되는 시점. 그리고 명태균 씨는 뭐 법사위가 와라. 그럼 내가 창원교도에서 응하겠다까지 오니까 화상 면담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오니까 결국은 중앙지검으로 보낸 이 수사 이것의 이 원인이 뭐냐 막지 못한다. 내지는 더 나가서 검찰이 칼자루를 주고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일종의 역할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가 뭐냐?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다.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명태균 접견 과정에서 직접 청취하신 겁니까? 오세훈은 대선 출마 어쩌고저쩌고 하면 곧바로 간다. 오세훈은 곧바로 간다. 검찰에서 어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됐잖아요. 김한정 씨. 창원지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날린다 이런 거예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이 포렌식한 이 황금폰의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검과 중앙지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단계로 오세훈. 인 겁니다. 근데 남상권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이제 줄줄이 나갑니다.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3번 권성동. 자 보십시오. 주호영 나갑니다. 뭐 이렇게 순서를 쭉 매겼어요. 그 순서대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만 기초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전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합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결국 이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대검, 뭐 중앙지검 등등의 검찰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을 줄 수가 없다. 검찰 해체를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대안이 뭐냐? 가장 친검찰적인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다. 그래서 3명의 칼잡이가 있다. 그 3명의 칼잡이가 실제로 이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지만 이걸 수사 관여라고 공천 관여 사건이라고 합시다. 공천 관여 사건을 이첩을 했지만 그 3명의 칼잡이들이 그대로 왔어요 실제로. 이재용 검사 포함해서. 그 3명의 칼잡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수사는 대선 정국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을 목표가 아니라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만들기가 시작된다 검찰이. 뭐 그런 취지예요. 워딩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인데 왜 명태균 씨가 두 번째에 저를 만났는데 대선 전국의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에 대한 얘기도 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조금씩 했어요. 네. 그게 좀 까진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좀 남성근 변호사에 예. 대해서 그건 뭘까? 이 부분이 제가 바로 2차 면회를 하고 나서 바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의 입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게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명태균이. 예. 예. 저로서는 이틀 3일 정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지? 이거는 새로운 초식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태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상징과 비유에 뛰어나고 달인이에요. 예. 달인이죠. 맞아요. 예. 놀랬잖아요. 예, 예. 뭐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가는데 가구를 그대로 둘 수 있냐. 있냐. 윤회관 쳐야 쳐야 된다. 그 이유가 그런 비유들. 예.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들었다. 뭐 예전에는 예. 또 인연왕후에 관한 예, 얘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를 잘못 건들면 인연왕후. 인연왕후 된다. 와.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지난번 면회에서. 그런데 명태균 씨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해해요. 그 점은 우리 이제 전체적인 진보 쪽 언론도 그 사건 자체 강혜경 씨와의 얽힌 그런 얽혀섞인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명태균 씨나 변호인인 남상근 변호사도 사실은 뭐 대선 주자들에 관한 얘기,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저한테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사건이니까 소위 정자법 위반 사건이니까 맞아요. 그건 예. 이미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제가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신고자 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예.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런 사건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예. 법 위에 있지 않잖아요. 죄진 것만큼 처벌은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명태균 씨가 저는 그럼으로써 본인의 형사 판결, 본인 사건으로 기소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느냐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형이 선고될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보석 청구를 해놨고 몸도 망가져 있고 다리는 그렇습니다. 15도 지금 돌아가- 장애가 예. 예상이 될 정도니까 예. 보석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예. 있기도 하고 사건이 중한죄가 아니에요. 예. 예, 돈과 얽힌 얘기인데 예. 실제로 명태균 씨나 남상근 변호사는 내가 먹은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는 안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두 번째, 명태균 씨는 옥중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와 정치 이야기와 관련해서 누가 가장 전파력이 좋냐. 그 중에 저도 하나 꼽은 거죠. 그래서 쫄아서 비상겸했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법사위 간사니까 당연히 뭐 면회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뭐 편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제가 두 번 동안의 면회 중에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법무부 장관직이나 한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당연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진 그 많은 얘기들 제가 민주당 의원이 어찌 알아요 다. 그거는 국민의힘 출입 전문 기자만이 알 수 있는 베이스가 예.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얘기들 못 알아듣죠. 예. 예, 못 알아들어요. 미안해요. 제가 엄청나게 자존심은 상하지만 실제로 모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갔다 와서 그 기사를 찾아서 대비를 해보면 예. 이게 맞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원님 진짜 모범생이시다. 그래요? 여하튼 예. 아무튼 전 예. 착하다는 얘기죠. 예. 매우. 예,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침에 늘 전화 온다. 6시에 6시 전화 온다. 모닝콜이다. 많은 얘기 할 필요 없다. 1분이면 통화 끝난다. 자기 메시지 자기가 보내는 거 의미 금방 알아차린다. 예. 근데 그런 아들 둔 적 없다고 하니까 네. 근조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예. 기가 막힌 상징과 그 순발력. 예.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한 게 없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냐. 사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자존심 빵. 두 번째. 상처 엄청 받으셨네. 예. 그래도 예. 필요하니까. 예, 중요한 맞나- 사람이니까. 맞아요. 예. 참았죠. 그다음에 꺼낸 사람이 뭐 나쁜 쪽 얘기한 사람은 뭐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뭐 권성동, 뭐 또 뭐 뭡니까, 뭐 윤상현 뭐 있죠. 네. 윤상현 윤 뭐죠? 저기 저 윤한홍. 그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도 얘기도 하고 네. 뭐 있다. 뭐 이런 등등도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뭘로 등장하는 겁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지만 파일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장동혁도 파일이 있다. 예,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비난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이준석도 내가 입 열면 뭐 그거는 그냥 맛보기만 해준 거죠. 맛보기. 맛보기죠. 예. 내용은 예. 없잖아요. 내용을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에 이준석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있다라는. 뭐 그런 암시를 했죠. 예. 그러나 자기가 입을 열으면 간다는 거지. 예. 그 검찰 수사에 다 홍준표, 오세훈 다 있다. 예. 포렌식한 결과에도 있고 수사 결과에도 있고 자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김종인 이준석 의원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와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축소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의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덥석 이걸 물을 수가 없는 제가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네. 한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한 사람이고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씨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그냥 다 부안해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공익신고자 문제도 그런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명태균이?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검찰의 칼자루를 같이 잡고 있는 형국 또는 검찰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 네. 윤석열이라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다시는 그런 유형의 어떤 정치 검사가 정치인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칼자루를 같이 쥐고 있는 형국이나 검찰의 등 위에 타 있는 형국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전혀 어필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은 대검이 검찰이 이 대선 전국에서 명태균 녹음 파일 황금폰으로 대비되는 이 수사를 통한 개입의 여지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긍부정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네. 다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동훈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특히 대검과 중앙지검의 모종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 어제 오세훈의 후원회장 김한정에 대해서 4군데 압수수색한 것은 그 시그널로 읽어야 된다. 명태균 씨 그 말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딱 맞아떨어져요? 특검법 딱 통과하는 그 네. 법사위에서 전체위에 통과하는 그 시점에 압수수색 기사가 떴습니다. 저가 느끼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이 연쇄 반응들. 예. 이건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면회 그 접견 과정에서 그걸 예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결과대로 맞은 거죠. 특검법이 통과되고 바로 오세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사위에서 그런 어딩은 아니에요. 그런 네, 어딩 하지만 오세훈이 대선 그런 거 나서면 바로 칠 거다 검찰이. 예. 그래서 후보 못 되게 할 거다. 뭐 그런 취지죠. 근데 본인들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 뭐 껍데기를 벗기겠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출마 못하게 한다라는 거고. 껍질을 벗기겠다 그랬죠. 껍질인가? 여하튼 껍데기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명태균의 황금폰 지금 주진우 기자가 입수를 한 게 맞잖아요. 네. 민주당은 입수를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그냥 네. 제 소임을 네. 누구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고 네. 두벅두벅 한 거고요. 네. 명태균 씨 민주당 입수 파일 지금까지 공개된 예.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명태균이? 제 역할은 명태균 씨한테 잘 보여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며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역할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만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칼잡이다, 무사다, 무사.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뭐 특별하게 뭐 생각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검사 또 뽑겠냐,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고 뭐 정세는 언제든 변화하는 거니까. 물론이죠. 변화된 정세에서 상황은 변경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복권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년하고 얘기예요. 예. 예.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이년하고 얘기는 저한테만 한 것 같더라고요. 이년하고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저는. 아무도 못 들었고 예. 그 얘기도 결국은 전달하는 얘기거든요. 전달하라는 얘기, 그렇죠, 맞아요. 옥중 정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만 옥중 정치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도 옥중 정치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바로 뭐 공개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윤석열 이상으로 나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에 오히려 네. 5살짜리에게 총을 맡기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일종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듯이 무속 정권의 정수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가장 불안정한 나라로 만든 그 원인인 12.3 비상계엄이라는 명명하에 했던 내란 행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네. 예.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관여돼 있다라는 것은 명태균은 이미 그 전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물론 다 기사를 봅니다만 예.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가 분명히 계엄에 개입했다. 예,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하나 둘씩 다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은 최종 핵심적으로 12월 2일, 3일 얘기 이건 진부한 얘기가 돼 버렸어요. 네, 조태용 국정원장 문자. 조태용 원장 문자를 주고받은 거 예. 말이 안 되죠. 왜? 자기가 폰이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내 번호는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예요? 아직 계엄이 있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12월 2일인데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12월 2일 날 안 했어요. 예. 12월 3일 날 아침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국무회의.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을 시도하려는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직후에 10시인가 오전 뭐 이때 답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못한다. 자, 여기서 아까 주진우 기자의 그 폭로 내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 명태균 씨가 11월 15일 날 구속되던가 그래요. 맞아요. 15일. 그죠? 15일. 그리고 추정컨대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줬다는 그 이제 황금 USB 내용입니다. 예. 황금폰이 아닙니다. 예. 그 USB를 줬다는 게 14일 예. 정도로 11월 14일. 예측이 됩니다. 예.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15일 날 영장이 예. 떨어졌어요. 예. 명태균 씨가 다른 건 다 똑똑해도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김건희가 딱 전화해서 야 그거 영장 기각해 판사한테 하면 영장 기각되는 줄 알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설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윤석열도 자기가 걸릴까봐 야 이건 말 안 듣네 뭐 하면서 이게 누구 권한 뭐 하잖아요. 빠져나갈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준 겁니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네. 첫째 보도하지 않았죠. 예. 보도하지 않았고 변명을 합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예. 이건 공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기자가 이거 세상에 기자 중에 그날 써요. 그날 써. 세상에 그거 그렇게 좋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말로 그거 찾으려고 창원에 기자들이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예. 창원에 지금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 말이 안 되죠? 각사마다 인산이네. 호텔이 그때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때문에 창원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 호텔이 다 만석이다. 기자들이 전부 내려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걸 안 안 되죠. 써요? 예.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자, 그거 자체 USB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지 여부는 모르겠다. 본인은 기자는 아니라고 하죠. 용산에 간 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조선일보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놓고 예, 보면 예, 예. 전달하지 않았다. 예. 그럼 용산에 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의 대통령실이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예, 확인차. 예.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거기에 내가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우리 같이 한 맞죠. 네. 그런 반응은 언제쯤 나왔을까요? 그거는 그 주진우 씨 오늘 그 라디오 출연해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오늘 예,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 가결되고 그 얼음이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그 얼음인 것 같다. 그게 11월 14일 겁니다. 탄핵 가결이 된 의결이 된 탄핵 소추 의결된 탄핵 시점이 소추 의결은 12월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12월 그러니까 네. 계엄 이후입니다. 그렇죠. 계엄 예. 이후죠. 계엄 예. 이후죠. 예. 그 계엄 이후에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본인이 지금 죽을지 말지인데. 예.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격분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격분한 이유는 조선일보가 저도 뭐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긴 좀 왜냐하면 이게 제가 거꾸로 진행하는 사람이 돼버렸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막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막 고소고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조회수 생각하면 막 다 터트리면 좋은데 책임이 중요한 거니까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널리즘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조선일보는 입수를 하고도 안 쓴 거죠.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그리고 명태균 쪽 취재하면 명태균은 쓰라고 준 건 아니다. 예. 메신저 역할로 쓴 건 맞다. 왜 메신저로 썼냐면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가 평소에 윤 대통령하고 자주 소통하고 친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하면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USB를 모두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5개를 만들어서 본인 친구, 지인, 후배 등을 통해서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11월 14일 그 구속되기 전에 남상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3, 4일 정도 집에 안 들어오고 만든 거예요. 파일을.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5개로 묻어놓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용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파일은.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를 입수를 하고 경로를 한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리겠다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게 한 단락이고 그밖에 다른 어느 단락은 부분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분노의 시점이 계엄 이후라면 탄핵 소추 그 어간이라면 이미 대형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내란죄라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지금 윤석열도 사후적으로 이걸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이고 당연히 김건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방어에 급급해야 될 본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 당면하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를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하는 이것이 실효적인 건지 과연 현실적인 얘기인지 시점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진우 씨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본인 같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믿어야 되는 신뢰할 거고요.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화가 나서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한 물론 그럴 수도 건지 있겠죠. 아니면은 본인이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건지 내가 움직이면 다 폐간시키고 뭐 김영선이도 막 해주고 막 여기저기 요소에 막강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여전히 거의 창난 증세에 비슷한 거죠 지금. 12월 14일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내란이 실패하면서 내란 수괴가 되고 남편이 내란 수괴가 되고 그 뒤에 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7일 날 한 번 실패했고 14일 날 거의 통과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상태의 반응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저는 거의 창난 상태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요 대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봉식 서울청장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 탄핵 심판 재판에 출석해서 그
가정사.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가정사. 나옵니다. 예, 예.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 뭘까요? 제가 이제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탄핵 재판이 변론 네. 종결됐으니까 제가 우리 측 국회 측에 뭐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님한테 아니 기록에 그게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 딱 가정사라는 것, 예. 라는 거니까 우리 장 변호사께서 예. 질문할 때 그 정도의 예. 얘기 많이 나오지 예. 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었을 때 김봉식 서울청장의 어떤 답변 태도가 아주 아리송했죠. 네. 예. 뭘 알고 있어요. 뭐 이분이. 알고 있죠. 이분이 예. 분명히 알고 분명히 있는데 들었고. 예, 들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아 저거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예. 그런 느낌을 다 받았죠. 예.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분들이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물론입니다. 뭐 토리 이슈 때문에 그러진 않아서 모르죠, 뭐냐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뭐냐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중요한 싶습니다. 대목이죠. 아니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해요? 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가정사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가 계엄을 해서 온 국민이 오밤중에 주무시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장갑차 앞에 서서 맞습니다. 국회를 유리문을 깨부시고 들어오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벌어진- 없는 얘기죠. 예, 예. 그 자리가 네, 밥 먹으러 대통령이 부르는 줄 알았다고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네. 7시에 예. 밥 안 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짧은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네. 한 얘기가 비상계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배경에 관한 얘기였어요. 네, 거기서 갑자기 가정사에 관한 얘기가 김봉식 청장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네, 것은 100% 비상계엄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역할 어떤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추정인데요, 의원님. 네,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죠. 법무부 장관님이랑 얘기하니까 이게 참 좋네요. 예, 예. 피해갈 수 있는 그 구실이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고소고발 하실 분들 하시지 마시고요. 뭐 이미 여러 번 당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송사 중입니다. 예. 예. 아니 그 황금폰이 최대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황금폰을 어떻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저쪽이 갖고 있고 이게 터지면 그냥 그날부터 우리는 다 끝나는 거니까 이 황금폰 회수에 대한 다툼. 검찰총장식이나 돼가지고 그 황금폰 하나 회수도 못 해오냐라는 식의 다툼, 부부싸움 이런 거 없었을까요? 이미 이제 공유가 됐고 네. 두 사람이 예. 공유가 됐고 이거 터지면 우리 다 죽어. 이걸 큰일 갖고 났어. 있는 사람은 명태균이 터뜨린대. 명태균과 뭐 변호인 그렇죠. 등의 소수의 그 관계자만 갖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가 이걸 갖고 있어. 있다라는 것은 역으로 보면 예, 박근혜 때 소위 트라우마 그렇죠. 태블릿 PC. 대자비가 예. 생각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조선일보 TV 조선이 취했던 맞습니다. 이진동 기자 뭐 예. 지금 아주 좋은 기자 예. 아주 좋은 기자 그 당시도 좋은 기자 근데 그 사이에 좀 예. 그랬는데 그렇죠. 적어도 취재력에 관해서는 그럼요. 이진동 선배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예. 정말로 예. 끝내주는 예. 그때 TV 조선이 사실은 주도를 했죠. 했었죠. 그러다가 안 돼서 한겨레 김의겸 선배를 만나서 김의겸 기자가 해라. 나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JTBC의 태블릿 태블릿C가 PC입니다. 가고 예. 그것을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조선일보가 이걸 갖고 있다라는 예. 것만으로도 예. 어떻게 이것을 조선일보가 쓸는지 예. 물론 그 당시로서는 쓰지 않았죠. 네. 예, 그 기자의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겠죠. 걱정을 하고 뭐 가정사니까 뭐 가정에서 다툼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조태용 원장을 통해서 국정원식으로 뭘 좀 해결해 보려고 문자를 보냈던 게 아닐까요? 뭐 그것도 왜냐하면 있을 수 있고. 명태균 씨가 그때 이거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12월 했었거든요. 2일 날 12월 2일 날 그 얘기를 했지 그것이 않습니까? 트리거예요. 예. 그건 뭐 이제는 완전히 모든 사람 다 공감하는 예. 그것이 이번 비상계엄 예. 내란의 트리거라는 거, 격발제가 됐다는 것은 다 그렇죠.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한 김건희가 자 이거 조선일보가 갖고 있어 여차하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판이야. 이거 다 공개되면 이건 진짜 우리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황금폰을 회수해올 방안 검찰이 못해 그런 국정원 이런 문제 아니었을까?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 예, 추정이에요. 예, 추정입니다. 사실 왜 아닙니다. 추정이 가능하냐면 내란이 실패로 해서 비상계엄이 실패해서 내란이 되고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그 당시 12월 2일과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는 그런 위험성을 윤이나 김이나 알지 못한 거죠. 네. 이건 성공한다고 봤고 예. 그냥 군대가 유창 깨고 들어가면 예. 그게 소수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시민들이 도망가고 예. 공포탄도 있고 테이저건도 있기 있고. 때문에 예. 그거 진압하는 건 일도 아니다. 왜? 곽정근 사령관이 그런 어투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들어간 15명밖에 안 되는 이 친구들이 자제했던 것이 감사하다. 그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예. 대테러부대 최정예 부대거든요. 근데 김용준. 어기작. 그죠? 그- 예, 그런 점은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놓고 볼 때는 그 비상계엄이 실패로 들어가고 내란으로 그 사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상하지 않았어요. 딱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한 방에 누구를 단두대에 딱 그렇죠. 처형 1호 예. 세우고 예. 지금 갖고 있는 황금폰과 관련해서 네. 또는 USB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것에 조선일보, 김모 기자 그것도 뭐 딱 그렇죠. 등등 이런 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거에 다 정리가 가능하다. 개엄을 가능하죠. 하면. 예. 근데 조태영 원장이 우리 장윤성 기자의 추정은 그런 건데 예. 조태영 원장은 평생을 외교관으로 직업 외교관 맞습니다. 출신. 예. 미끌미끌해요. 예. 기름장어. 예, 미끌미끌. 아니 반기문 총장에 따르면 예, 외교관은 맞췄습니까? 기름장어. 예. 예. 그런데 자신이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말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적극 찬성하는 것도 예.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엉기작 거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태도가 12월 3일 선포 직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패싱을 하고 예. 홍장원 차장을 홍장원한테. 찾은 건데 홍장원 차장이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직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했을 법한 조태영 원장에 대한 그거는 최종적으로 네가 할 역할 너는 찬성하느냐 네. 비상계엄에 찬성하느냐 네. 찬성하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느냐 역할은 우리, 네, 네, 네. 우리 장윤성 기자 같이 띵, 저는 아이언. 그 이전 단계에서 최근 4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그것이 결국은 조태영 패싱에 왜냐하면 12월 2일자 문자 12월 3일 오전 답장 예. 그러고 나서 12월 3일에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이 5시 6시 무렵 맞습니다. 예. 그리고 8시 30여 분경에 조태영 원장한테 윤석열 예. 오라고 했죠. 전화를 예.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예. 그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 예. 아니 아직 미국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저 한국에 한국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 갔습니까라는 예. 예. 엄한 소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오후 2시에 명태균 특검법 통과가 되고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하죠. 이건 여권 전체에다 영향을 미칠 만한 정말 재의결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핵폭탄급이니까요. 예. 현재로서는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20분이나 더 늦춰서 인터뷰를 하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모르고 얘기했네. 저는 오히려 예. 장 기자님한테 아까 고대목 듣느라고 우리 주진우 기자가 오늘 그 기사를 못 보고 들어왔어요. 여기. 예. 아니 뭐 방금 전에 인터뷰 끝나가지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듣느라고 재밌었습니다. 예, 제가 끝난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토크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예, 고맙습니다.